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전 MBC는 충청권 3개 시도 민선 7기 3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이달 말에 확정되는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충청권 철도망 사업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광역생활경제권, 즉 메가시티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를 오가는 광역교통망으로 새롭게 떠오른 건 광역철도입니다. KTX 고속철도 도입 이후 역할이 위축된 옛 경부선과 호남선 철로를 도시와 도시를 잇는 연결망으로 다시 활용하는 겁니다. 이미 설계가 진행 중인 충남 계룡에서 대전 신탄진까지 1단계 구간이 위로는 세종 조치원까지 연장되고 아래로도 호남선 직선화와 더불어 광역철도 구간이 논산 강경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초 정부 세종청사까지 연결이 추진되던 대전 도시철도 1호선도 조치원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을 관통하는 2개의 커다란 교통축이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대전과 청주공항까지 90분 걸리던 시간이 43분까지 절반이나 줄어드는 건 물론 하나의 거대한 생활경제권, 이른바 메가시티 조성도 성큼 가까워집니다. 특히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인해서 이런 4개 시도가 경제 협력을 하고 서로 간에 상생 발전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은 도심을 순환하는 대중교통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수송 효과가 버스로 따지면 석대, 승용차 170여 대에 달하는 트램이 대전역을 지나는 노선으로 바뀌어 기존 1호선과 철도와의 연계 효과도 껑충 높아질 전망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한 1만 5천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광양 쪽에 2023년도에 이제 광역 BRT가 개통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환승 수요는 더 늘어날 거고. 도심 내 혈류 기능은 물론 도시와 도시를 잇고 발전을 앞당기는 광역교통망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충청권이 성장 대동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은 광역철도망 사업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고 특히 도심의 교통망인 트램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허태정 대전시장 모시고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민선 7기 반환점을 돌았다고 소식을 전해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여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네요. 지난 1년 어떤 일에 주력하셨습니까? 가장 큰 성과와 보람이라고 한다면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고 자부심을 느끼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앞서 보신 보도대로 대전을 중심으로 촘촘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 확정 등 특히 교통망이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대전이 철도를 기반으로 한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서 무엇보다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광역철도망 이를 연계해서 대전을 중심으로 대전, 세종, 충남북이 그런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그런 교통망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 사태가 1년을 넘기면서 경제 분야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추진됐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도 궁금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서민 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들께서 온통대전을 많이 이용하셔서 지역 골목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지역사회 선순환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6월, 7월 이 2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드시지만 방역수칙 잘 지켜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가고 공공기관 유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중기부는 이전하지만 기상청을 비롯해서 4개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돼서 실제 이전되는 숫자는 1,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코 손해보는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혁신도시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최근 K바이오 랩허브 공모의 경우에 대전이 처음 제안했던 사업인데 현재 인천 등 전국 지자체와 경쟁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옛 향나무 사건처럼 이 정부와의 소통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대전시의 행정력과 정치력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해서 모든 기득권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게 당당하게 경쟁해서 대전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K바이오랩 허브는 지금 12개 시도가 공모에 나섰는데요. 벤처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 대전이야말로 최고의 적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기획을 갖고 정부를 설득하고 해서 대전으로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민선 7기 3년을 돌아봤습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의 한 금융기관에서 일부 확진자들이 국내 유행 지역을 오가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백신 예약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아 백신 부족 사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직원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16명이 연쇄 감염된 대전의 한 금융기관. 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감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가운데 2명의 검체를 임의로 뽑아 분석한 결과 이른바 영국발 변이로 불리는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확진자들이 국내 유행 지역을 오가며 바이러스가 유입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지역을 집이 거기다 보니까 주말마다 이제 가시고 또 그쪽에서 사람들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금융기관 건물 5개 층에서 확진자가 나와 이들과 밀접 접촉한 170여 명이 격리 중인 만큼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님과 업주 등 30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노래방 감염과 관련해 노래방협회는 사흘간 영업을 자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대전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8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로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아래로 떨어져 유행 억제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백신 예약률 80%를 웃돌면서 대전에서만 2차 접종 물량을 제외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000명분의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안센 백신이 잔여량이 남아 있는 걸 우선으로 갖다가 이제 그분들한테 접종을 하고 그래도 또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6월 말 7월째 우선 접종하겠다. 충남에서는 서산의 무용학원을 중심으로 10대 학생과 가족 등 8명이 무더기로 확진돼 학교 6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MBC 뉴스 윤옹성입니다. 치료제나 백신 등 신약 개발을 위한 바이오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국책 사업인 K바이오 랩허드 공모에 대전 등 전국 12개 시도가 뛰어든 가운데 대전시가 후보지를 공개했습니다. 대전시는 사업 대상지로 46개 바이오 벤처기업을 배출한 유성구 전민동의 대덕연구개발특군의 대전 테크노파크 바이오 벤처타운과 한남대 대덕밸리 캠퍼스 일부를 선정하고 한남대와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또 치열한 선정 경쟁 속에 대전과 세종, 충남이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는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담은 사업 구축 계획서를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 방학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방학은 끼니 해결이 또 고민입니다. 지급되는 카드로 보통 편의점에서 한 끼 때우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이들에게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이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 원내동의 한 떡볶이 가게에 아이누리 카드 가맹점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아이누리 카드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한 끼당 6,000원씩 지급하는 카드입니다. 올해 대전 유성구에서는 아이누리 카드 사용액 1억 7천여만 원 중 70% 가까이가 편의점에 집중됐고 일반 음식점 사용액은 30%대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 콜라 등으로 한 끼를 해결한 겁니다.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 대전 유성구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일반 음식점 60여 곳에서 아이누리 카드를 쓸 수 있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 따뜻한 한 끼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음식점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주들 역시 결식에 대해 민감할 수 있는 예민한 시기 아이들이 언제든 편하게 와서 밥 먹고 가길 바랍니다. 저희 매장에서 구입을 해서 간다고 해도 저희가 그 친구들이 결식아동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저희 매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장에도 방문하셔서 편하게 식사 한 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식당 음식 1인분 가격이 6,000원을 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으려면 다른 한 끼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 지원 금액을 늘리거나 일부 부족분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이 제안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오늘 취임 첫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서해수호 희생장병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현충탑에 이어 천안함 46용사묘역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등을 차례로 참배해 유족들을 위로했으며 천안함 생존 장병의 보훈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는 여야 협치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전 현충원 방문은 그동안 정치권 인사들이 대부분 서울 현충원을 찾은 것과는 차별화된 행보로 참배를 마친 뒤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로 이동하는 등 보수 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일정 첫날부터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현대차 아산 공장이 오는 16일 또 휴업합니다.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휴업은 이번이 네 번째로 소나타와 그랜저 생산 라인이 휴업할 경우 해당 차량 1,100여 대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 기간 엔진 공장은 정상 가동할 전망입니다. 아산 공장 생산 라인은 지난 4월에 2차례, 지난달 1차례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7일간 멈췄습니다. 청양의 한 저수지에서 허리에 쇠줄을 두른 채 발견된 남성 시신은 청양에 사는 50대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저수지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하는 한편 수중 수색도 펼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청양 칠갑산 저수지에서는 허리에 쇠줄이 감긴 채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이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에 대전서 개최 예정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운명을 맡을 조직위원회가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창립 총회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됐으며 대전시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등을 통해 조직위원회 설립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총회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내년 10월 대전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140여 개 가입국의 도시 단체장들을 비롯해 유엔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로 치러집니다. 값싼 냉동육을 냉장육인 것처럼 속여 약 4년 동안 대전과 세종에 있는 학교 200여 곳에 납품한 식품 판매 업주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